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오늘도 50분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이번 주도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시황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과 종목까지 연결해 드리는 시간 50분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공략주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시황을 체크해 드리면서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대응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 생방송 혜택이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리스크로 적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내 종목의 진단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융업 밸류 프로그램도 개설이 됐고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 간의 다양한 이슈들이 제공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부터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5월 13일 날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방송 공략주 비트컴퓨터를 언급 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만에 1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 날 여러분들과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여러분들과 일주일 만에 1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5월 7일 날 공략했던 신학콘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기간 3거래일 만에 14%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비중, 공략, 투자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면서 14%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많은 종목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타이밍에 여러분들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시황 체크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5월 7일 날 공략했던 신학콘텍 3거래일 만에 14%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4월 22일 날 여러분들과 공략했던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략 직후에 11.5%의 수익을 달성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권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략했던 종목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드린 게 아니지만 이렇게 모두 다 수익권으로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공략주도 나도 궁금해요,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월 21일 날 공략했던 종목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날 두 종목을 주셨는데 넥스트칩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주셨습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23일 공략주였던 솔브레인 홀딩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60% 가까운 수익으로 달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 공략 투자 타이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수익권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약주 제공이 되니까요. 오늘도 공약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저희 방송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공약주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었고 조선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약 직후에 상승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수익권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투자 타이밍까지 잡아주시면서 수익권으로 챙겨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같은 날 방송했던 종목이네요. 이 종목도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저희가 공약 직후에 10%의 수익까지 달성하면서 수익권으로 챙겨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투자 타이밍 함께 공약을 도와드리면서 수익권까지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타이밍도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투자 공약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4월 1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으로 공략했던 종목 LNF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공략 투자 타이밍까지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수익권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4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공략주들 저희가 50분 동안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시황에 대한 고민 체크 함께 도와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 빠르게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주식 트렌드. 오늘도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이 시장을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해 드린 종목들 수익률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볼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4월 23일 날 솔브레인홀딩스 이 종목 좀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요. 60% 가까이. 이 종목 수익 리뷰 부탁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틀리셨는데 네. 90%. 아, 90%. 저번 주도 말씀드렸는데. 네네네네. 네, 60%가 아니고. 네. 자, 우선 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하락만 했었죠. 네. 계속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급등하다가 이제 차익 실현 크게 나오면서 거의 뭐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네. 제가 추천한 날짜가 4월 23일이었고 그렇죠. 예, 매수가가 종가보다 높았습니다.
예, 그 말은 누구나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뜻이고 정확한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크게 나왔죠. 네. 예, 수익이 크게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치더라도 제가 5월 14일에 제 진행하는 공간에서 네. 예, 5월 14일 오전에 요 정도 부근에서 조금 더 봐도 된다. 오. 더 갑니다.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날 전 고점을 뛰어넘었죠. 오. 이렇게 좀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잡아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매수가도 마찬가지로 되게 정확한 포인트 들어갔잖아요. 그쵸. 정말 좋은 기회였고 이게 하락만 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이제 들어가기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더 빠지면 어떡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황적인 흐름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기서는 좀 매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 자, 매수가 대비해서 90% 이상 상승세가 나왔었고 요때 시점 전날에 말씀 잡아드렸던 구간이 한 70% 이상 됐었거든요. 수익이. 네. 그 다음 날에 19%가 더 간 겁니다. 오.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에서 네. 19%가 더 간 거예요. 더 갑니다 하니까 더 가죠. 사세요 하니까 올라가고. 네.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4월 23일 날 솔브레인 홀딩스 이 종목 50% 아니랍니다. 90%의 수익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지금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바닥권에서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에 저희 전문가님이 공략을 도와주셨고요. 시황적 흐름과 또 차트적인 반등에 따라서 이 종목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3일 날 공략했던 이 종목 90% 가까운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시황적 흐름과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입력해 보시면요. 저희 오늘의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 살펴봤고 저희가 5월 13일 날 전문가님 비트컴퓨터라는 종목 저희가 공략을 했잖아요. 이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종목을 뭐 이렇게 막 하루에 막 여러 개 주고 막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제가 저번 주에 방송 추천주 외에 드린 게 없습니다. 맞아요. 지지난주도 방송 추천주 한 종목 외에는 드린 게 없었어요. 네. 그중 하나가 이제 비트컴퓨터인데 보시면은 월요일 종가 보면은 5,950원 나왔었고 다음 날 최저가 5,910원, 네. 그리고 최고가가 6,510원. 네. 자, 그리고 위에 간단하게 뭐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했고 좋은 구간이 나왔죠. 61선도 돌파를 했고 네. 이후에 다시 빠졌는데 변동폭이 제 추천한 이후에 이제 10% 정도가 발생이 되면서 요거는 좀 이게 웬만하면 좀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네네. 이게 뭐 이 종목은 제가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사셔도 됩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종목 막 남발해가지고 그 중에 막 하나 딱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고 네. 빠지는 거는 뭐 얘기하는 보통 막 이러면 그쵸, 좀 맞아요. 속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속상하지 않습니다. 주식 트렌드는 행복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과 월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만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지만 정말 많은 종목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종목 이렇게 좀 신중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송이다라고 자부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을 하는 종목마다 이렇게 수익권으로 달성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과 이 시장을 또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공략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 시장 너무나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적인 부분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이렇게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공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 리뷰 해봤는데요. 그러면 미증시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또 이슈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의 미증시도 바로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종목은 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주일에 하나씩만 딱 드려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요즘에 좀 잘 안 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안 드린 거긴 네.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씩은 꾸준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일주일 네. 통 합쳐서 하루에 두세 개가 아니고 네. 일주일 동안 뭐 두세 개 정도 평균적으로 드렸는데 네. 이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4월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수익만 났거든요. 네네. 10% 이상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 나오면서 강한 수익이 발생됐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증시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그쵸. 그 타이밍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자제하면서 네. 네, 이미 수익은 좀 많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죠? 네. 여유롭게 돈을, 가져가는 거죠. 지켜야죠. 네.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네. 미증시 시황 네.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지난주 미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죠.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했는데 자, 엔비디아 결과에 호실적으로 추가 상승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AI 섹터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일부 수급이 들어온 상황이죠. 네. 자, FOMC 회의록 결과에서 자, FOMC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FOMC 회의록 결과에서 자, 중립금리가 예상보다 좀 높을 수 있다. 네. 이런 일부 위원들의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립금리가 지금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더 높여야 된다. 5.5%가 아니라 더 높여야지 그게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오.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고, 네. 맞지 않는 얘기고, 그동안의 뭐 지표 추이라던가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적절합니다. 적절하고, 네. 오히려 유동성을 좀 서서히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네. 미국은 6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축소에 들어갑니다. 이미 연준은 시장 악화, 그러니까 6월이 핵심적인 구간으로 바라보고 유동성을 좀 이제 좀 풀어주고, 긴축을 좀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이거 계획대로 한 거다. 우리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지, 뭐 이거 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네네. 말은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금리 인하도 계획에 있었던 건데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을 악화되는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연준은 이미 시장에 그렇게 악화하는 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 완화는 시작됐다. 이제 여기서 지표가 6월에 얼마나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 네. 증시 방향성이 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목요일에도 지난주 목요일에도 보면은 추가적으로 그 PMI, 그러니까 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결과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네. 제가 지표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이다 지금은.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PMI라는 거는 그 300개 기업 그 구매 관리자들한테 경기가 좋아질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에서 이제 그 막 발주도 하고 이제 실무 담당자 한테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하는 지표로 이걸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 그렇다고 증시에 막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민감한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결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민감하게. 해서 다우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다우 지수가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좀 어느 정도 약간의 눌리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나스닥은 반등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표가 아무래도 엄청 민감한 지표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반응을 한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나스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금요일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고 자, 네. 이번 주 미증시 보면은 미증시 그 중요 지표 네. PC하고 PC 지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네. 델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죠. 델 그 모니터 하는 그 회사 델. 네. 네네. 그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데 네. 자, PC는 개인 소비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월은 지표가 이제 안정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리. 그죠? 네. 이번 달은 안정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니까 CPI가 예상치랑 딱 부합해버리고, 그렇죠? 네. PC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상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지표가 좋은 구간입니다. 오. 다만 이제 시장 예상, 아까 그 예상이잖아요. 네. PMI는 네네. 예상이기 때문에 그건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과거 4월 달에 그다음에 5월 달에 진행됐던 그 경기 흐름은 네. 지금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좀 안정되는 구간이죠, 지금. 지금 그렇죠? 현재는 지금 현재는 네. 그렇죠. 근데 6월은 악화될 좀 가능성이 있어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 악화돼요. 지표가 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연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긴축을 좀 줄인 건데 네. 그 정도로는 좀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악화 구간에서 네. 이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 선행해서 2달 전에 증시가 미리 빠졌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 같으면 더 오를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동안 미증시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금리 인하니까 더 오를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왜냐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지표가 망가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오, 어쩔 수 없이 네네네. 하는 거거든요. 네. 경기를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이게 계속 좋아질 것 같으면 물론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네. 이 자체가 이제 악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증시 전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행해서 증시라는 건 항상 주식은 선행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네. 미래, 단기적인 미래에 선행돼서 그렇기 때문에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다. 6월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네. 미증시는 네. 국내 증시 아니에요. 네. 미증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오, 네. 한 번 더 물론 상승은 나옵니다. 네. 이 지표가 완화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발생되는 그 타이밍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일부 나오지만 그 이후는 분명한 하락이 나타난다. 하락이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제가 3월에도 잡아드렸었죠. 네. 6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5월 달은 또 지표가 또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6월은 또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는 좀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월 지표가 또 하락하는 구간이 와야지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미증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좀 잘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또 우리가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여러분들과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황 체크까지 함께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 조금 더 신중하게 빠르게 한번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황 체크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시황 체크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정석이라고 2글자 입력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증시 이렇게 6월 지표가 좀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것이다. 현재 우리가 6월 달에는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지금 현재 또 우리가 미증시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시황이.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다르죠. 국내 증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내 증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네, 미증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이 국내 증시가 빠지는 이유를 네. 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전혀 아닙니다. 오, 전혀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1분기에는 분명히 수출이 회복이 됐고 맞아요. 지표도 좀 살아나는 구간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미국보다 우리가 뭐
선진국이 아니니까 덜 빠지냐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그거는 너무...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아.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나라만. 그렇죠. 네. 지난주도 보면은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코스피가 한 주간 1.36%, 코스닥이 1.83% 하락. 그러니까 지수를 보니까 너무 슬프네요. 지난주 방송도 비슷하게 말했죠. 네네. 계속 이제 하락만 했던 구간이 나타나는데, 네. 자, 그 이유가 국내 증시 약세 사유가 자, 정책적인 리스크에 의한 것이다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이슈되는 부분 보면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그 민생 지원금 25만 원. 네. 25만 원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공짜로 막 받으니까 돈이 좋잖아요. 막 생기니까. 네네. 그러다가는 좀 되게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거예요. 맞아요. 이게 금리 인하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은 25만 원, 이게 크게 체감 안 되는 돈일 수 있는데 13조 원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 국민한테. 국가에서는 13조 그쵸? 원이 빠지는 거죠. 13조 원어치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융당국은 매파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좀 활기가 떨어지겠죠. 더 긴축하는 네, 더 쪽으로 하락세로. 갈 수밖에 네. 없겠죠. 이게 양쪽의 그런 정책이 대립을 하면서 네. 여기에 의한 충돌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지? 양쪽 다 이상한데? 이게 근데 총선은 야당이 이기고 이게 대립을 해버리니까 네. 양쪽 다 이상하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증시에 네, 네. 빠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유적인 그런 악재라는 게 있죠. 네. 대표적인 거 뭐 부동산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고질적인 문제 또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부분, 연금 개혁 부분도 이번에 또 미뤄지고 이게 거의 다 합의된 것 같았는데 계속 다음으로 또 미루자 막 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버리고 현재 집권은 국힘이고, 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정책이 꼭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네. 거예요. 이게 리스크예요. 네. 지금 의견 우리나라.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죠? 네. 이 대립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 하지만 네. 당연히 이어지죠. 이게 총선은 야당이 이겼고, 지금 집권은 그럼 여당이 시장은 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네, 네, 네. 이런 단기적, 그러니까 너무 강하잖아요. 임팩트가. 그러니까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라는 게 너무 이게 자극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이제 반응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 리스크, 그러니까 진행해야 될 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못 하는 거 아니야? 못 하지는 않죠. 분명히 개선은 되죠, 나중에는. 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것이고, 근데 이게 더 빠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네. 더 빠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다른 나라 증시를 다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죠? 과대 낙폭 구간이에요. 오. 그러니까 물론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까지는 빠지지 않은 걸로는 표현이 되고 있지만 네네. 시황적인 흐름까지 이해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저평가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다? 시점에 오히려 좀 모아가고 그다음에 더 큰 악재가 막 나타났어요. 막 네. 정치적인 뭐 엄청난 충돌로. 네. 그때는 더 사면 되죠. 오. 왜냐하면 망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대립은 늘상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네. 익숙한 일이고, 네.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빠질 것도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어쨌든 국내 시황과 미증시의 차익이 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미증시는 6월 악화 구간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 증시는 과대 낙폭 구간이고 담아갈 타이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 바라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25만 원 추진하는 네네네네. 민생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51%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전 국민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여론조사한 그죠? 이게 객관적인 네네네. 자료이기도 한데 네.
51%가 반대했다는 거는 이대로 진행하기는 야당도 어렵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네. 선별적인 지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7, 80%다 막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거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양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둘 다 사실 되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그 중간에 좀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그게 진행이 됐을 때 리스크가 완화되는 건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이런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고 이거는 좀 추진이 이대로 되긴 어렵다. 70, 80%든 100%든 간에 전 국민한테 뭐 그 투척하는 네. 그런 모두 일은 다는 어렵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네. 있을 수도 없다. 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되는데 네. 반대하는데 왜 그걸 해야겠어요? 그죠? 네네네. 좀 더 완화하는 정책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도 지금 서서히 이제 비둘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까지 금융당국은 내수 시장은 좋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안 좋아요. 우리가 네, 어떤 지표 결과에서도 네. 좋다는 건 없었어요. 다만 1분기 수출 회복세에 따라서 좀 기술적으로 약간 반등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전혀 좋지 않아요. 지금 내수시장 전혀 좋지 않은데 네. 이거를 좋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리스크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말이 좀 바뀌었어요. 내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수 시장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말장난 같죠. 네. 진짜 말장난 같네요. 제가 봐도 좀 그렇긴 한데 뭐라는 거지? 이런 말 약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아무튼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좀 완화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네. 내수 시장이 안 좋긴 하다. 그 말은 조금 더 이게 뭐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유동성을 그 미국처럼 조금 이제 보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죠? 이게 흐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대립해서 악화됐던 구간에서 조금씩 서로 완화하고 있잖아요.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행하던 그 정책들이 의견을 조금씩 완화되고 뭉치고 있죠. 있고, 네. 이게 반등하는 시황적으로 오. 반등하는 기대감을 주는 네.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대립이 심했다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활기를 다시 다시 찾겠죠? 좀 반등 구간이 네네. 나타나겠죠. 당연한 네. 겁니다. 네. 유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항상 주식에서는 음. 이 타이밍만 보시면 돼요. 그게 시황적인 이해를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네. 차트를 봤을 때 그런 구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지표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황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 이해가 없으면 네.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네. 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우리나라 네. 자사주 비중,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상위 11개 기업 평균 PBR이 0.36배밖에 안 돼요. 오.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매입은 하는데 자사주를 매입은 하는데 소각은 안 해요. 소각을 해야지 주식 가치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식 수를 줄이면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이거 돈은 버는데 소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제성을 둬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얘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채찍이든 당근이든 뭔가 줘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한다. 잘해봐. 잘할까요? 기업은 이익만 추구해요 항상. 네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그쵸. 게 아니라 당연한 네. 거예요.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규제를 좀 해주던가 아니면 당근이라도 주던가 뭐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이게 재료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완화되는 시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심은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표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형주들, 그러니까 재무 안 좋고 막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네. 이 상패를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 네네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런 시장을 거, 좀 요거 하나라도 좀 클린하게. 그렇죠. 네. 클린한 네. 깨끗해야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비 기업들도 많고 막 이러면은 뭐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죠?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기대가 돼야 되는데 네, 기대는 좀-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네. 오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르긴 네, 합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현재 큰 악재는 민생지원금 그리고 뭐 금투세 뭐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해결하면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좀 기분 좋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황 체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죠. 시황 체크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시장을 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과 이 시장의 현 시장의 좀 트렌드를 분석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저희가 오늘의 공략 테마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국내 증시를 좀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으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좀 기분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6월 달을 좀 기분 좋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해 드릴 종목 테마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의 공략 테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공략 테마. 오늘 추천 섹터는 네, AI입니다. AI. 네, 오, AI 늦지 않았나요? 어때요? 늦었어요. 늦은 거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미증시의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AI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어요. 부진했나요? 증시가 빠지니까 네. 이게 반응할 것도 반응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 따라올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AI 그 테마 가지고 오게 되었고 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가 크게 폭락하거나 차후에 이런 흐름이 6월에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큰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까지 상승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추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 흐름 이후에 하락이 나타났을 때 단기적으로는 영향 받을 수 있겠죠. 그쵸. AI 섹터가. 하지만 그동안 반응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추천 테마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AI도 이것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AI도 들었고 조선 드렸고 이게 타이밍마다 드리잖아요. 네네. AI 지금 단기로 보기 좋은 섹터예요. 오,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AI 관련주들 최근 미증시 뭐 엔비디아 실적 호조 막 이런 여러 이슈 컨퍼런스라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네. 많이는 안 들어왔고 좀 일부 반응이 들어왔는데 그 컨퍼런스라던가 이런 그런 여러 재료들이 발생하면서 네. 그런 구간이고 종목에 따라서는 근데 좀 굉장히 많이 반응한 종목도 이미 있기는 해요. 네. 이미 있기는 한데 아직 뒤따라오지 못한 종목들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섹터만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무슨 얘기하죠? 무슨 얘기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공략 테마가 사실 AI 관련주들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증시 역시 저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왔고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AI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나와주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AI 테마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테마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AI 테마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AI 네. 테마 또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했고 상승에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근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AI는 AI인데 네. 좀 달라요. 달라요? 네네. 오. 바로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죠. 네네. 예를 데이터 들어서 센터. 그 전기 관련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AI의 그 엄청 강한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이 되니까 이게 그 기대심의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떤 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재생 쪽도 좀 수소 이쪽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신재생이요. 네. 신재생은 그런 근데 걸 왜냐하면 추천하는 쪽이 사실 있나요? 파생 네. 테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생 테마가 많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네. 너무 약간의 기대, 약간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에너지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원자력 같은 거는 네. 효율이 극대화되어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네네. 이걸 잘 활용했을 때 우리가 강한 그런 그 전력을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네. 반대로 그런 친환경적인 거는 비싸게 비싸서. 공급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걸 할 수 떨어진다. 있을까요? 없죠. 지난 정권 때 많이 했었죠.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기대심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 단기적 반응은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섹터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비추천. 정말 오케이, 비추천합니다. 하지 마세요. 친환경 뭐 들어가는 거 수소보다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네, 데이터 위험합니다. 센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저장하고 약간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전력도 될 수 있고 데이터, 그죠? 네. 저장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련주도 전기만큼 필수적인 그런 섹터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네네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서버 컴퓨터하고 온라인 회선 등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필수적인 거죠, AI에.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시가 하락해가지고 반응을 못한 섹터 중 하나예요. 그렇죠? 이거 반응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들어도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사고 싶은 거는 그 타이밍만 좀 잘 맞추면 내가 사고 싶은 게 남들도 사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남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세력이라던가 네. 네네. 그런 그 좀 이게 세력들의 그 이해가 있는 음. 증시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해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사고 싶은 외국인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외국인이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사면 됩니다. 오. 외국인이 사고 싶다. 내가 외국인이야. 네. 근데 내 입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골라야 돼. 그때 사고 싶은 걸 사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네. 나오기 쉽겠죠. 네네. 이런 원리로 네. 하면은 좀 안정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쵸. 그죠? 수익도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종목, 네, 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 엄청 늘려야 돼요. 그렇죠. 어, 수요가 엄청 계속해서.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보면은 130조 원을 들여가지고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증설하고 있나요? 130조 원. 오. 이게 상상이 되는 돈인가요? 아니요. 130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니요. AI 발전에 때문에 네. 이걸 예상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13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요.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얘기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이거 하잖아요. AI 그렇죠. 관련된 그런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크게 필요하고. 늘려야 돼요. 폭발적으로 늘려야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다. 아직까지 안 나. 아직까지. 테마적으로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 들어오긴 했는데 이어지진 못했어요. 폭발적으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좀 네. 눌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막 전기 관련주처럼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막 종목에 따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오.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근데 제가 추천하는 종목, 오늘 가져온 종목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막 네. 끝도 없이 들고 있다가 이거 왜 안 올라? 왜 더 안 올라? 막 수익률 100%인데 왜 더 안 오르지? 왜 300% 안 가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구간을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타이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네. 보내주시면은 제가 좀 진행하는 공간에서 매수 타점 아까 그 매수 타점 보여드렸죠. 그렇죠. 어땠어요? 솔브레인 홀딩스
진짜 그때는 저희가 진짜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아니 그 많았어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완벽했죠. 네, 그렇게 사실 저는 안 믿기더라고요. 차트 보면서도. 근데 그 제가 지나가는 공간에 보면 다 딱 증거가 있잖아요. 나와요. 네, 제가 딱 미리 거기서- 드렸고 네, 종가 이상으로 드렸어요. 네, 네, 네. 정확한 구간에서. 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 완벽한 문자 타이밍에. 보내셔라. 문자 보내셔라. 그 얘기죠. 네, 네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세요. 그러면 네. 제가 문자 보내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나도 함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내용은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AI 테마에 파생된 데이터 센터 관련주 여러분들과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우선 데이터. 네, 데이터. 네.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네. 데이터. 네. 코드번호 263800이고요. 네. 우선 굉장히 좀 소형주예요. 아, 시총 소형주인가요? 100억, 그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야. 1000억. 네. 900억 좀 넘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분명히 어떻게 있더라도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많이 사면 안 돼요. 소형주들은 그 금액을 좀 조금만 투자해야 비중을 되니까 조금만. 좀 우량할수록 많이 들어가도 이게 수급에 영향을 안 받는데 네. 이런 종목은 많이 샀을 때는 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면 안 된다. 네. 약비중, 네. 약비중으로 좀 약간 재미만 보셔라. 네. 재미만 보셔라. 그런 네. 그런 관점으로 좀 가져온 종목이고, 자 기존에 재무 자체도 좋았어요. 20년 3년도까지만 보더라도 22년 3년 보면은 뭐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그래도 32% 정도 증가하면서 무난한 흐름을 가져온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어느 정도 좀 발생시키면서 성장을 조금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져온 종목인데 AI 관련해서 수급이 예상돼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겠어요? 무진장. 이런 발주라던가 네네. 이런 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사는 겁니다. 어. 그럴 때 사는 거고 네.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보면은 자 작년 2월에 폭발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가 계속 눌렸죠. 그쵸. 여기서 절대 안 빠지는 지지 구간이 발생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세가 변하면서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상한가 한번 터지고 4월 초에 추가 상승 나왔다가 지금 크게 눌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는데 정확한 구간은 제가 좀 진행하는 공간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눌릴 만큼 눌렸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정확한 구간에서 좀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진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맞아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하지만 빠질 만큼 빠졌다. 정말 좋다. 빠질 만큼 빠졌다. 네. 약간 솔브레인 홀딩스도 그 그랬잖아요. 약간 차트가 약간 비슷하지 비슷. 않죠. 그래요? 요건 좀 달라요. 좀 많이 다른데 네. 어쨌든 추세 저점 부근에 이제 도달해가는 모습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면은 잡아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네. 오늘의 공략주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님이 지금 우리가 담아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상에 봤을 때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정확한 투자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투자 타이밍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정석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도 이번 주 월요일에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